오늘은 췌장에 안 좋은 물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당입니다. 과당의 경우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당으로 과당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 과당은 프록토스로 과일은 프로추하고 당을 섞어서 이름이 지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당의 경우 과일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액상과당이라 하여 음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당의 경우 췌장암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봐봅시다.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췌장 암세포는 과당을 좋아하고 먹으면서 잘 자랍니다. 프록토스는 티아민 의존적인 트랜스케톨레이즈 플럭스를 유도하고 비선화적 PPP를 통해 핵산을 합성하고 요산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대사는 주로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대사인데 암세포가 과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밥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들이 설탕을 많이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설탕의 구조를 보면 두 개가 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당이 있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분해되면 과당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 자체도 문제지만 과당은 더 큰 문제를 만들죠. 몸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며 흡수할 때 설탕을 분해해서 흡수합니다. 당, 탄수화물을 크게 3개로 분류하면 이렇게 3개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해를 위해 작은 애들은 흡수를 잘 되니 탄산음료라고 생각하시고 다당류들은 현미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면 클수록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고 당도 잘 안 오르고 몸에 좋습니다. 과당보다 더 안 좋은 게 액상과당입니다. 과당을 녹인 게 액상과당인가 할 수 있는데 보통 포도당 대 과당의 비율이 6대 4 정도이며 몸에 정말 흡수도 쓸데없이 잘 됩니다. 식약처에서 달콤한 독, 액상과당에 소리 없는 경고다라고 독성이 있다. 조심하라 이렇게 기사도 있습니다. 제로 콜라들 말고 예전 기존의 콜라들을 보면 액상과당과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 주스 중에서도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 흉내 내고 싶은 건지 왜 굳이 액상과당을 넣는지 나쁜 녀석들이죠.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맛있으니 이분의 그림은 기분은 좋아 보입니다.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심뇌혈관 질환, 지방간, 당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직접적으로 액상과당의 나쁜 점을 느낄 수 있는 게 액상과당은 간 입장에서 보면 술이나 똑같습니다. 술자리에서 술 못 먹는 사람들 탄산음료 시켜주면 똑같이 간을 박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술 먹으면서 탄산음료 먹으면 간에 2배로 안 좋고요. 간 입장에서는 2개를 같다고 해도 같습니다. 간이 과당을 간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술 못 먹는 사람이 술자리에 나오면 똑같이 간을 파괴해야 하니 탄산음료 시켜주고 탄산음료 먹을 바에야 술을 먹는 게 더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둘 다 그냥 줄이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두 번째로 소화효소 제제입니다. 소화효소는 췌장염에 걸린 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고 실제로 처방에 사용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 복용하고 과용하면 오히려 췌장에 안 좋습니다. 췌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외분비, 내분비, 기능 2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2개를 한 번에 봐서 헷갈리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서로 섞어서 생각하시더군요. 애초에 세포들이 다릅니다. 외분비 기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음식을 분해하여 흡수하게 합니다. 췌장염에 걸린 분들은 이쪽 외분비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소화도 안 되고 복통이 일어나며 지방변을 눕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이용하여 이쪽 기능이 떨어진 췌장염 환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내분비 기능은 호르몬을 뿜어내는 기능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 기능을 췌장이 한다고 보셔야 하며 카테고리, 세포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췌장염은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주로 알코올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췌장의 선방세포가 파괴되어 나타나는데 염증이 일어나며 극심한 복통을 일으키죠. 간단하게 이해하면 소화효소는 음식을 분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술에 의해 세포가 터지면서 췌장을 소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아편성 진통제조차도 완전히 완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내과 학회지에서 유교상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같이 비교하며 보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술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술병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죠. 이런 분들은 무엇인가를 드시지 마시고 수액을 맞으시면서 금식하는 게 치료의 전부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소화효소 제제가 주로 사용되는 만성 췌장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대증적 치료, 질환의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소화효소의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소화효소를 보충하는지 논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쪽 파트부터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췌장염에 걸린 사람들은 원래 췌장의 기능인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에서도 통증에 효소 제제를 투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죠. 통증의 말이죠. 결론에도 직접적으로 췌장염증에 소화효소가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췌장염은 아편성 진통제조차도 통증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증적 치료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증을 잡기 위해 소화효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이 아닌
만성 췌장염을 가진 분들에게 소화효소는 적극적으로 투여가 되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편두통과 같은 통증, 여러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먹으라고 합니다. 통증은 참으면 몸에 더 예민하게 되고 더 쉽게 통증이 찾아오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이 아닌 만성 췌장염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온다. 그러면 굳이 참을 필요 없이 소화효소를 드시면 되고 다른 진통제를 함께 병용해야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화효소를 계속 드시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소화효소는 췌장을 쉬게 하기 때문에 췌장이 좋다.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췌장에는 두 가지 기능,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외분비 쪽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화효소만요. 외분비가 기능이 떨어지면 내분비 장애가 발생하고 내분비가 떨어지면 또 염증이 생겨 외분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실상 보면 외분비나 내분비나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옆집에서 불났는데 국에 우리 집까지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없죠. 보통 그런 식으로 췌장 전체로 염증이라는 불길이 번져서 문제가 됩니다. GI 지수라고 탄수화물들이 혈당을 올리는 것을 조사한 표가 있습니다. GI 지수는 혈당 지수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혈당을 그만큼 빠르게 올린다는 거죠. 같은 칼로리더라도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들은 이렇게 몸에서 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GI 지수가 높은 애들이죠. 반대로 이렇게 GI 지수, 혈당 지수가 낮은 애들은 같은 칼로리더라도 혈당을 적게 올립니다. 이 당과 관련된 게 췌장의 내분비 기능이죠.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질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현미와 키노아와 잡곡밥이 일반 쌀밥보다 좋은 이유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현미와 키노아는 55, 43의 GI 지수를 갖고 있는데 쌀밥은 91로 옆에 도넛급입니다. 라면보다도 높네요. 이런 음식들이 당연하게도 혈당에 당뇨에 안 좋을 것으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앞에 본 그림으로 이제 다시 모든 걸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다당류는 현미밥에 해당하고 단당류는 탄산음료에 해당합니다. 현미밥을 잘게 부숴야 몸에서 흡수를 하는데 문제는 원래 천천히 부서져야 할 게 소화효소의 도움에 의해 너무 빠르게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탄산음료 뭐 하루 이틀 먹는다고 죽습니까? 6개월 먹는다고 죽나요? 근데 다들 줄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하루 이틀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6개월 먹는다고 죽질 않습니다. 실제로 6개월 정도는 처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이상으로 계속 드시게 되면 몇몇 분들은 타격을 입을 겁니다. 현미밥을 먹었는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탄산음료가 되는 거니까요. 그만큼 잘 내려주고 소화시켜주죠. 소화효소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화효소는 이런 작용을 하니 몸을 더 대비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혈당 관리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몇 개월 단위로 드시는 것 괜찮습니다. 다만 1년, 2년 이렇게 연 단위로 계속 드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몸이 강한 분들은 평생 탄산음료 먹어도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 몇몇 분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췌장의 염증, 온몸에 염증이 생기면 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을 잡기 위해 다들 염증 완화제, 소염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소제제는 염증을 잡는 소염제가 아닙니다. 특히 췌장의 경우 당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데 최종 당화산물 AGS는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큰 독소입니다. 당 독소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이러한 당 독소들은 염증을 일으키며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온몸의 염증을 다 일으키고 다니죠. 이러한 만성 염증들은 몸속의 항산화 물질들을 고갈시키며 세포가 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암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췌장의 경우 췌장 염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최대 6배 정도까지 췌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당뇨까지 걸리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췌장의 기능은 소화효소를 분비할 뿐만 아니라 당을 조절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에도 영향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점을 잘 보시고 췌장을 관리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